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7월 24일 일요일 밤 11시 38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줄곧 얘기해 왔는데 일단 구름대 제가 블로그에 가끔 올리는데 구름대 하단을 지켜야 된다. 구름대 하단을 지금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음봉 4개로 내려왔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만약에 이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은 말아 올리면은 요 4개로 끝나는 거고, 근데 지금 요게 제가 보기에는 짝수 스텝으로 올라갔거든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4개 올라가고 하나 내려오고 그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짝수 스텝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4개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5개로 내려오면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하락의 한 묶음을 끝내는 거죠. 3개 아니면 5개. 여기서 더 내려오면 7개.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점은 제가 어제였나요? 예, 한 이틀 동안 얘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 그 지점들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 5일선을 지켜야 된다. 근데 5일선이 깨졌죠? 요때 5일선이 깨졌어요. 5일선이 깨지고 나면 이제 구름대 하단을 지켜야 된다. 근데 구름대 하단마저 깼어요. 그러면 이제 구름대 하단을 깨면 일단 요 전환선을 지지하고 지키는지 한번 요것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마저 깨지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요거 잠깐 지워보면 돌파했던 요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깨지면 요 자리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딱 요 자리까지 한번 내려왔었거든요. 요 자리가 얼마였냐? 요 자리를 다시 한번 보면 요 자리가 21867. 요거는 비트코인 인덱스 차트예요. USD 현물 차트죠. 21867. 21867을 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면 22468이 깨진다면 요 자리까지 1차, 2차 여기까지가 지지 라인이 된다라고 봤는데 요때 어제 어디까지 내려왔었냐면 21947까지 내려왔어요. 좀 2차와 비슷한 자리, 요 자리 비슷한 자리까지 한번 내려왔었죠. 그리고 이제 말아 올렸는데 오늘 이제 양봉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지켜야겠죠. 요 자리를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어제의 음봉을 시가를 돌파해서 올라가주면 좋다. 그리고 얘가 이제 구름대 상단을 진입하면 좋다. 그러면 재차 이 60선이 위치한 요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러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요 자리도 깨지고 요 자리도 깨진다면 그 다음에는 요 20선은 되게 중요한 자리죠. 여기가 깨지면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A, B, C 이렇게 내려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의 파동을 끝내고 이렇게 1파, 2파, 뭐 3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1파, A, B, C, 2파, 1파, 2파, 여기 3파. 근데 이제 3파가 요때보다는 이제 길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면 돼요. 요게 1파라고 봤을 때 그러면 요게 이제 1파라고 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파라고 봤는데 요 파동보다는 이제 높아야 돼요. 아이고. 요 파동보다는 높은 위치가 돼야겠죠. 그래서 요 파동보다 높게 올라갔어요. 요 파동보다. 그러면 이제 1파, 2파, 이게 3파의 조건은 갖춰지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3파라고 한다면 이제 3파는 이때 1파보다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거의 한 1.618배 1.618배 정도 간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라고 한다면 이제 3파는 어디까지 가져야 되냐? 3파는 보통 여기서 1.618배니까 여기까지는 가져야 돼요. 25.7 여기까지는 가져야 좀 지금의 파동이 3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1파다, 여기가 1파, 그런 다음에 여기가 2파, 그럼 여기가 3의 1, 3의 2, 3의 3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의 3은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뭐 최상의 시나리오죠. 여기 지금 30K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를 다시 재차 돌파해서 올라가서 거래량이 쫙 붙는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3의 3파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1파 여기가 그러면 2파 A, B, C 해서 여기가 2파 그런 다음에 여기가 3의 1 여기가 3의 2 그러면 이제 여기 3의 3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3의 4, 3의 5 그러면 이제 3파가 이렇게 길게 이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그러면 이거는 8월까지도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는 베어마켓 랠리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모양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될런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꼬라박으면서 내려올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요게 이제 3의 1, 3의 2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3의 2파라고 하는 이 파동은 여기 적어도 여기 이 파동이라고 보여지는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은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비파가 되고 쭉 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애매하죠. 지금 여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일단 5선이 깨진 상태예요. 5선이 깨진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요 20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섣불리 희망회로 돌리면서 얘가 설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얘가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에서 지켜봐야 돼요. 아니면 요 자리를 지키든가 아니면 요 자리를 지키는가를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봉이 내일 종마감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내일은 이제 주봉이 또 마감이 되죠. 그래서 주봉이 마감이 되면 주봉을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봉상 이렇게 나왔죠. 제가 이 바닥에서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되면 이제 양봉, 양봉, 양봉 가야 이게 하나의 파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1파동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주봉상.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중간에 이렇게 도치 형태가 나왔죠. 그러면 얘가 시가에서 말아 올려야 된다. 그랬는데 말아 올렸죠. 꼬라 박은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데 50%의 확률이라고 했죠. 그런데 얘가 시가 위에서 말아 올리기 시작했으므로 이 비율만큼 올라간 거예요. 거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한번 뭐 대략 한번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여기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봐도 되고 이 바디에 이만큼 요 정도 비율로 조금 더 올라갔죠. 그래서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얘가 여기에서 양봉을 하나 마무리했으므로 이렇게 됐으면 이게 저는 이 봉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이런 음봉이 뜨더라도 여기를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내려오지 않는 한은 뭐 다음 주에도 좀 희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쭉 내려오더라도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가 50%만 깨지 않고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되게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요게 241선이거든요. 주봉상 241선인데 주봉에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주봉에서는 120선이 241선과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주봉이 어떻게 되죠? 주봉상 요 204, 요게 이제 121선이거든요. 요게 121선인데, 일단 주봉상 241선을 지켰고, 그런 다음에는 그러면 이 120선, 이 120선이 깨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120선은 상당히 중요한 주봉에서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20선이 주봉을 데드크로스 하면서 내려왔고, 이제 일단 뭐 5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 데드크로스 한 상태인데, 얘가 이제 말아 올리면서 이 120선을 만약에 돌파한다. 양봉으로.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한번 세게 올라가야 돼요. 다음 주에 만약에 세게 올라가서 이 120선을 터치한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모양이고, 다음 주에도 뭐 그냥 비리비리 되고서 간신히 이렇게 간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도 여기 120선의 저항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대략 32K 정도 돼요. 32.3. 예, 32,300불 정도가 되거든요. 120선 위치한 자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반등이 적어도 뭐 찐 반등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주봉상 무조건 120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음봉 없이. 그러면은 조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12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빌빌대다가 가까스로 여기까지 양봉으로 가더라도 그러면 120선을 맞고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 양봉, 음봉 나왔으니까 양봉으로 한번 올라가기를 희망해 보자. 희망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한번 볼까요? 이제 월봉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마감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 마지막 주가 되게 중요한 주간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얘가 바닥에서 한번 상승을 해볼 수 있는, 바닥에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적어도 이번 주에 마지막 주에는 이 음봉, 지난달에 이 음봉의 50%는 무조건 돌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약반등에 불과하다.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지금의 반등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3분기에도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기껏해야 이렇게 월봉 3분기 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고점이 32K거든요. 예, 32불, 32,000불 요 정도까지가 맥시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번 달에 여기를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얼마냐? 거의 한 26K까지 돼요. 26K는 적어도 26K는 한번 돌파해야 된다. 이번 주에. 그렇지 않으면 설령 바닥에서 양봉으로 올라가더라도 32K가 맥시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안 좋은 건데, 뭐냐면 한번 내려왔죠. 반등했죠. 한 번 더 내려오고 반등하고 한 번 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32K를 돌파해서 이렇게 말아 올리지 못하면 그래서 이번 달에 적어도 26K는 한번 터치해야 된다. 그래서 강하게 한 8월에는 이 32K를 무작정 한번 치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그냥 이렇게 빌빌대면서 여기서 이러고 있다면, 수급의 어떤 그런 여건이 안 좋다면, 뭔가 시장에 어떤 변화된 어떤 강한 어떤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올 하반기까지도 계속 안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단타 위주로 보셔야 되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은 물타기나 이런 거를 섣불리 하면 안 된다.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확실한 자리를 돌파해서, 제가 여기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30K 지점이 30에서 28K 지점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깨져버리면서 이제 베어마켓에 이제 진입을 해버렸는데, 지금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32K까지는 무조건 말아 올리고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여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올 하반기에 뭔가 좀 희망적인 어떤 그런 뭔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니까 뭐 차트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뭐 희망적으로 좀 원론적으로 보자면 A, B, C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뭐 이제 A, B, C가 다 나왔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 번의 하락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 둘, 세 개도 하락의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 세 번의 이것도 한 묶음이지만, 한 묶음은 이런 것도 있죠. 얘가 세 개가 한 묶음, 요거 세 개가 두 묶음, 이 세 개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늘 조심하게 아주 세밀하게 시장을 좀 관찰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적어도 26K까지 한번 가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만약에 26K를 한번 터치했다 그러면 무조건 한 32K까지 한번 희망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8월에 과연 요 26K와 32K를 돌파하러 가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 좀 괜찮은 모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적어도 이제 월봉상 바닥에서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은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는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한번 주봉 바뀌는 거 한번 보고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미넌스도 지금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여기 지금 241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쌍바닥을 찍고 이제 여기서 막 조정하는 국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간다면 더 이제 조금 더 하반기 랠리를 위한 어떤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한번 이 어떤 그 파동의 흐름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뭐 달러 인덱스 보면, 달러 인덱스는 지금 거의 고점을 찍고 이제 한번 내려왔는데 요 20선에서 지금 지키고 있죠. 이 20선이 무너지면 일단 달러 인덱스는 이제 A, B, C 이렇게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20선을 지키는지 무너지는지 그걸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까지 한번 내려오겠죠. 60선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나 주식 시장에는 조금 뭐 긍정적인 어떤 요소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10년물 채권은 지금 이제 하락세를 접어들었다고 봐도 될 만큼 지금 꼭지에서 이제 이렇게 ABC로 내려왔고 다시 ABC로 올라간 다음에, 그러면 요게 이제 큰 AB, 여기가 A가 되겠고 요게 이제 B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A, B, C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10년물 채권은 이제 수익률, 10년물 만약에 내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채권의 수익률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시는 일단 바닥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어떻게 양봉으로만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음봉이 떠버렸어요.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얘는 엑시는 오늘 무조건 양봉으로 전환해야 좋다. 오늘 이렇게 일봉상 음봉으로 마무리하면 얘는 안 좋아요. 얘는 한번 꼬라박고 다음에 한번 숨고르기 하고 다음에 갈 수 있다. 그럼 엑시가 돌파해야 되는 자리 어디냐? 24,200원. 그래서 엑시는 24,200원을 음봉 없이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이 음봉이 적어도 시가 위로 말아 올려야 되는데 24,160원이에요. 24,160원을 엑시는 최소한 거기는 말아 올려야 되고, 그런 다음에 얘가 다시 그러면 만들어진 25,000원 자리가 있어요. 만약에 엑시는 다시 25,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얘는 재차 요 자리 돌파하고 요 자리를 돌파하면 얘는 다시 단타 자리가 되고, 그렇다면 새로운 파동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엑시는 내일 일봉 마감을 음봉으로 한다면 이거는 별로 좋은 모양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더라도 얘는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이 자리에서 한번 무너지겠죠. 많이 가봐야 35,260원 35,260원 정도까지 가고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 엑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왜 지켜볼 수 있냐? 원칙적으로 하면 돼요. 얘가 일단 5선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5선이 무너지지 않았고 이 양봉이 장대 양봉이 이렇게 5선을 한 방에 뚫고 5선만 뚫은 게 아니라 요 60선도 뚫고 올라갔어요. 두 개의
그 이동 평균선을 그냥 한 방에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음봉이 떴는데 얘가 양봉으로 전환해 주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음봉으로 된다면 한번 조정을 다시 받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엑시는 5선을 지키는지 한번 봐야 되고, 만약에 5선을 깨고 내려오면 반드시 20선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 조금 물리더라도, 여기서 물리더라도 한번 다시 갈 것을 희망해 볼 수 있다. 엑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이제 주봉이 바뀌니까 엑시 주봉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엑시는 한번 조정을 받고, 지금의 모양으로 봐서는 한번 조정을 받고 또 한번 갈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에도.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엑시는 여기 다시 말하지만 25,000원이 매수 타점, 단타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도 요때가 이제 1파라고 보여지면 이렇게 1파, 그런 다음에 A, B, C 내려왔죠. 그럼 1파, 2파. 그럼 이제 요게 3파라고 보여지는 거죠. 요게 3파예요. 그럼 3파. 지금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요건 4파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4파를 만들고 5파가 한번 남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얘가 5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5파가 나와야 이제 이게 3파의 조건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디를 돌파해야 되냐? 여기를 한번 돌파해야 돼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37,000원, 37,000원을 반드시 돌파해야 5파가 한번 남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얘는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해서 한번 피날레를, 그러면 이제 여기 적어도 여기 지금 241선 여기 있는 이 위치, 이 자리를 엑시가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되게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음봉이 뜨면 안 돼요. 여기는 반드시 양봉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까지 와 있다. 그래서 한번 이 37,000원을 적어도 한번 터치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를 터치하고 음봉으로 얘가 바뀐다면 나와야 된다. 한번 길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을 받으면 요 20선 아니면 돌파했던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음봉이 뜨면, 그러면 조건이 어디냐?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무조건 37,000원을 돌파하고, 37,000원을 돌파하고, 여기를 돌파하지 않고 음봉으로 내려오는 거는 그냥 버티면 돼요. 그러면 버텨도 돼요. 왜냐하면 얘가 일단 여기가 1파의 고점이라고 보여지는데, 1파의 고점이 보여지는 이 자리는 23,370원이에요. 그래서 23,000, 아이고, 왜 이러지? 또 제가 뭘 잘못 눌렀네요. 잠시만요. 얘가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 얘가 어디냐면 여기 이더리움 클래식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23,370원 23,370원 자리를 깨고 내려오지 않는 한 얘는 지금 여전히 4파 조정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보였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래도 이클은 요게 어느 정도 좀 지금 파동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신빙성 있게 지금 그리고 가고 있거든요. 얘가 잡코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그리고 또한 여기를, 요 자리를, 여기 고점 있죠. 요 자리도 양봉으로만 돌파했어요. 이미 돌파했거든요. 요 자리가 얼마였냐면 33,000원이었어요. 33,000원 자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33,000원 자리, 요 자리를 33,000원인 요 자리를 양봉으로만 돌파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봉이 나왔는데, 이 7개째 양봉의 종마감을 얼마에 했냐? 33,270원. 33,270원 했어요. 33,270원.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4파 조정으로 보여진다. 4파에선 이렇게 조정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해서 W자 형태의 이런 모양을 그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W자 형태는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얘는 일단 올라왔어요. 그래서 33,000원을 돌파하고 무너지고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므로 아직 얘는 여기 오파가 한 번 남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일단 떨어지더라도 얘가 떨어지더라도 이때 요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7월 23일 요때 이게 음봉으로 전환했으면 일단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상승 이게 5일선인데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이게 5일선이에요. 이게 5일선인데 이렇게 요때 그랬죠. 여기 이렇게 5일선이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양봉 올라가는데 이렇게 5일선 이렇게 꺾이면서 여기에서 색깔이 음봉으로 딱 바뀌면서 이렇게 되면 일단 나와야 돼요. 이 음봉으로 이렇게 뜨면 이 꼭대기에서 이런 모양은 그냥 나와야 돼요.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도박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꼬라박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얘는 다행히도 이렇게 음봉이 뜨긴 했지만 꼭대기에서 나온 음봉이 아니에요. 요게 어제 이 양봉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음봉으로 전환했으면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얘가 양봉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6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결과적으로는 5선을 지키면서 양봉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제가 보기에는 이 차트만 보기에는 한 방이 더 남았다. 그 위치가 어디냐? 37,000원을 돌파하면 한번 돌파하고 나면은 얘는 이제 그러고 나서 한번 꼭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얘가 이렇게 하나의 큰 1파동, 대파동 1파동을 마치고 내려오려면은 일단 적어도 이 241선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으로 강하게 한번 뚫고 올라가는 파동이 나와줘야 이더리움 클래식은 알트 중에 처음으로 바닥에서 쭉 말아 올리면서 241선을 돌파하는 그런 강한 어떤 알트의 어떤 상승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파동을 그린 어떤 알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는 것도 저는 되게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 한번 주봉 볼까요? 주봉도 한번 살펴보면 주봉을 한번 보죠. 주봉에 보면은 요때 양봉 양봉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적산병이 나왔어요. 주봉상 적산병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조정을 받더라도 한번 얘가 여기를 다음 주에 여기를 한번 돌파하고 내려오면 좀 안 좋은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으면 그냥 조정 국면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 주봉상 쭉 말아 올린다. 그러면 상당히 좀 괜찮은 양봉 5개까지 한번 희망해 볼 수 있는 그런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봉도 보면 얘는 이제 월봉이 되게 좋아졌죠. 월봉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일단 월봉을 보면 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월봉상 지금 전달의 음봉을 완전히 장악한 상승 장악형의 이제 이런 양봉이 나왔는데 얘가 계속 지금 7월 말까지 쭉 상승을 해준다면 뭐 상당히 좀 괜찮은 알트 중에 되게 괜찮은 모양을 그리고 올라오는 어떤 그런 알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그러려면 좀 거래량이 좀 더 붙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얘가 양봉으로 좀 올라가 준다면 되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제가 밤이 늦었으므로 내일 또 나머지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 한번 또 변동을 한번 살펴보고 같이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